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과목 선생님들 또 모시고 좀 전문가 콜라보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논술, 그중에서 이제 인문 논술 쪽 진행하고 계시는 이호연 선생님 모시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12월쯤에 이제 논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절실해진 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오늘 논술에 대한 이모저모 그리고 특히 이제 소제목 자체를 저희가 아, 이제는 막차라고 한번 달아봤는데 왜 막차인지 또 정말 막차인지 이런 거 어쨌든 좀 중심으로 좀 들어보시고요. 아마 이제 이호연 쌤께서 한 3, 40분 혹은 뭐 4, 50분 정도 아마 준비된 말씀 해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이제 부모님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좀 대신해서 여쭤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뭐 두 번째니까 제가 따로 기획에 소개를 안 드리고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호연입니다. 저번에 한번 12월 달에도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고,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 한순환 정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논술 시작한다고 좀 이르게 시작한다고 하면, 논술을 좀 제대로 시작한다면 사실상 막차랑 똑같은 것들인데, 올해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직 뭐 처음 논술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게 막차는 사실상 뭐 6, 7월 달에도 시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제일 많기도 하고. 근데 그때 시작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분들은 그 연대, 고대를 시작하기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대, 고대를 준비할 때는 사실상 지금이 막차다. 그래서 뭐 끝났다 얘기하는 것들은 그 상위권 학교를 중심적으로 얘기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체로 기본적인 논술, 그다음에 뭐 논술에 대해서 뭔가 주의할 점 이런 부분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람이 많이 안 오신 게 뭐지? 화이트데이인데 제가 굳이 그걸 잘못 잡아 날짜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잘못 나오신 게 아닌가. 그건 약간 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데 약간 다른 것 같지만 화면이랑 기분 탓일 겁니다. 화면이 제가 잘 안 봐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한 강의한 지가 10년 정도가 넘었고요. 제가 이제 뭐 일산, 마포, 수지, 영통, 대치강 학원 여러 군데 출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 대치에서는 지금 메디스카이랑 위더스 학원 뭐 그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 계실까 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논술, 원래 고3 되기 전까지는 논술 생각 다 안 합니다. 저희 딸도 이제 올해 고1이 다 돼 있는데, 저희 딸도 논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내신 얘기만 해요, 내신.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냐? 학종 얘기만 하지. 논술 그걸 왜 해? 그거 어렵다는데? 지금도 고3 된 학생들도 처음 얘기 들어서 논술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벌써부터 논술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논술은 크게 얘기한다면 논술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합격률이 어마어마 높고 논술하면 학교를 거저먹을 수 있고 이래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논술을 지원해야 되는 우선은 딱 하나 얘기한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내신으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다. 뭐 연대 고대. 왜냐하면 아무리 종합이나 뭐 교과를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종합으로 갈 수 있는 그 캐파 전체 범위가 있는데 이미 내신에서 그 범위를 넣어놨으면 그거를 뭐 학종으로 뭐 자소서를 준비하고 뒤집는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미 학교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더 위의 학교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수능을 열심히 잘 봐서 정시를 준비하는 방법이라. 그 다음에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지금 어차피 뭐 정시를 준비해서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어차피 논술을 준비하는 거와 정시를 준비하는 거는 하나도 겹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보완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시에서는 뭐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만약에 수능 준비를 해갖고 넉넉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논술을 준비하는 게 정시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보는 학교는 연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홍대랑 뭐 경기대, 뭐 성신여대 같은 학교들이 몇 개 더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들이 수능 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가 내가 잘 나왔다.
그럼 납치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논술을 시험을 보러 안 가시면 됩니다. 근데 논술을 많이 잘 봤는데 뭐 시험을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가 뭐지 수능을 잘 봤더니 납치했다. 저는 그런 도시 괴담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절 발생할 일이 없고요. 오히려 정시로 준비해서 논술은 별로 준비한 생각이 없었고 난 정시로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 배신을 때리고 나 이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상황에서 별 기대하지 않았던 논술로 그 위기를 탈출한 경우를 전 훨씬 더 많이 봤죠. 저는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 학교들은 적성고사라는 또 다른 학교도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빼놓고 수시에서 정시로 갈 수 없는 학교를 가는 방법은 거의 유일합니다. 수시에서 논술을 갈 수 있는 방법밖에. 그리고 지금 막 논술 우리 애가 막 뭐 준비를 한 적도 없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게 또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는 막 이것저것 하면은 막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논술하게 돼갖고 올해 논술 수능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능 준비하는 거랑 논술 준비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뭐지?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는 게 일주일에 논술도 수업 듣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 제가 복습을 막 뭐 괴롭혀서 시키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일주일에 요구하는 복습 시간은 논술 복습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맥스로. 일주일에 5시간 반을 투자해서 혹시나 수능으로 준비했을 때 못 간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수능이 망했을 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를 간다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것들이 없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논술 준비 왜 필요하냐? 첫 번째 동아줄입니다. 내가 못 가는 학교, 지금 내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없는 학교, 또는 내 내신 성적으로 종합으로 낼 수 없는 학교를 갈 수 있는 끌어주는 하늘 동아줄 같은 역할이 논술입니다. 또 하나는 라이프가드입니다. 구명조끼죠. 아시잖아요. 구명조끼는 내가 막 물에 빠질까 봐 매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물에 빠질까 봐 입는 거지. 논술도 내가 이걸 준비하면 정시로 망할 거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물에 빠지는 일이 생겼을 때 살아남으려고 입는 건데. 근데 구명조끼를 입기만 하고 구멍이 숭숭 나 있고 하면 구명조끼 역할 전혀 못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시한다면 당연히 배를 탄다면 구명조끼를 입는 것처럼 논술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막차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올해의 핫 이슈는 고대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으로 17년 학년도니까 16년도에 마지막 시험을 논술을 보고 논술을 안 봅니다. 안 봤어요. 8년 동안. 그러면서 2023년에 전체 논술이 폐지된다는 얘기도 돌았었고 논술 이제 안 볼 거라 얘기 돌았었지만 결국 고대까지 다시 논술을 부활시켰습니다. 뭐 논술을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닐 거고 딱 올해 고대 논술이 전형돼서 부활했을 때 어떤 이제 장점이 생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대, 연고대 외에는 별로 갈 생각이 없는데 장수가 남긴 한데 겨우 한 장뿐인 연대 논술을 쓰려고 성대, 서강대 논술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학생부 종합으로 그 정도는 준비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연대 논술, 그것도 수능 전에 보는 한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술을 준비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고대 논술이 생겼다는 거는 고대 논술이 아직은 확실하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근데 5월 달에 이제 요강이 발표가 나오고 고대 시험 날짜가 나오겠지만 연대랑 고대는 둘이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절대로 같은 그 부분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대는 항상 수능 전에 봤었고 고대는 수능 이후에 봤었습니다. 근데 고대가 논술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연대가 그 다음에부터 2년 동안 수능 뒤로 논술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연대는 수능 전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연대는 최상위권, 특히 서울대를 준비한 아이들이 논술로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큰 약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걸 갖고 되게 뭐지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대를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난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연대 논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장 남은 연대를 심지어 수능 전에 보니까 이걸 쓸 수도 없는데 논술 준비를 왜 해? 라는 생각이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나 서울대를 갈 건데 수능을 망했네? 최저를 망했네?
어차피 서울대를 종합해서 또 학생부 종합해서 떨어져 버리면 정시로는 서울대 갈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고려대 논술이라는 또 하나의 패자 부활전 또는 정시가 잘 안 나왔을 때 또는 종합에서 좋은 결과가 뭐지 나오지 않았을 때 갈 수 있는 전형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리고 고대 논술 전형은 하나의 공부를 잘한 학생들한테는 완벽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대랑 정반대예요. 연대는 제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아이들이 논술을 쓰냐고 했을 때 제 애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서울대 쓰는 최상위권은 연대 논술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 수학이랑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뭔가 영어랑 수학이랑 뭔가 포기한 애들만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다. 대신 논술을 잘 쓰는 애들이 유리하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고대는 정반대입니다. 고대는 거의 한 15년 전 수능에서 논술에서 우선 선발 전형기 중에 따로 있었어요. 최저가 혼자 높게 있어갖고 같은 논술 전형을 하는데 절반은 수능 잘하는 애를 먼저 뽑고 일반 전형은 나머지 절반을 뽑는.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애들한테 논술에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전형이 있었었는데 방법이 거의 그 정도 수준과 근접하게 최저 기준이 이제까지 본 학교 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였다시피 논술이 그냥 모든 인문 논술 학교가 4, 8 이거는 연대처럼 연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포자랑 영포자를 걸러내긴 하는데 수능으로 걸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는 확고하게 그거를 수능으로 걸러내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사보는 제가 맨날 놀리면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사보를 맞출 수 있으면 웬만하면 고대 경영은 정시로도 갑니다. 근데 그냥 더 빨리 합격하는 그 정도의 이득 정도가 있지 않나. 오히려 사업을 못 치면 서울대를 노려볼 수도 있어서 오히려 애들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최저를 압도적으로 높여놨고 논술 100% 봤다고 하는 것들은 얘네는 뭔가 수능을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뭔가 합격을 시키겠구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4-8이라는 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서울대 노린애들한테는 어려운 기준은 아닙니다. 다 이 네 개만 나오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딱 저 4, 8만 맞춘 경우는 서울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딱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없는 쓸데없는 점수가 되는 것들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대 논술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라이프 가트 역할로서는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이 돼버렸다. 근데 고대 모의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고 제가 문제를 봤지만 고대는 유형상의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지금 고대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문제 유형을 기본 유형을 제시문들을 분석한 다음에 제시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답안을 쓰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뭐냐면 독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다음 답을 쓰는데 요리를 맛보게 한 다음에 그 요리에 어떤 맛이 들어있나 이런 조미료 이런 재료가 들어있어요 라는 형태의 문제가 연대부터 성대까지 대부분의 문제였다면 고대는 재료를 줍니다. 재료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재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리를 그 나온 답을 전형적으로 요구한 답을 전형적으로 자세하게 또는 더 고급지게 분석하는 답안이 아니라 재료를 주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답안에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들이나 아니면 고대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않고 딴 학교만 들어가고 준비했을 경우에서는 약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고대는 지금까지 아직 예상입니다. 확실하진 않고요. 근데 원래는 고대는 수능 다음 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대나 중대, 외대 보는 시험 본 중에 고대가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대 유형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 전에 지금도 제가 준비할 때는 연대를 중심으로 준비하긴 할 겁니다. 연고대반을 준비하더라도. 지금 3, 4월 달에만 고대 유형처럼 먼저 연습시키는 거는 요때 잠깐 하고 어차피 연대가 9월, 10월에 보기 때문에 8월, 7월, 8월부터는 연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에는 시작을 해줘야지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월, 7월 달에 들어와서 연대만 준비해서 연대 시험 보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연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동안 수능 준비한다고 논술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들어와서 고대를 준비하기에는 이 유형은 전혀 다른데? 라고 해서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논술을 전형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위권이 진짜로 라이프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생겼다. 서울대 준비하더라도 연대를 못 쓰더라도
고대 논술은 쓸만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고대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연대입니다. 연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고대랑 정반대죠. 고대는 최저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러면 연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우선 연대는 한 번도 논술을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항상 처음에 연대 유형을 이번에 바뀔 때도 연대 설명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는 연대 논술을 글쓰기 특기자장처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글을 진짜 잔스레를 뽑는 걸 좋아하는데 다만 연대도 수포자나 영포자를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을 하나도 못하는 애도 글만 잘 쓰면 뽑는다? 아니요. 영어를 못하는데 글만 잘 쓴다고 뽑는다? 아닙니다. 그럼 최저가 없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래서 연대는 최저를 없으면서 문제 유형을 살짝 틉니다. 이게 첫 번째 수리 문제가 하나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특히 문과 애들은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많아서 이 수학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저는 지금 연대 문제를 바뀐 다음에도 5년 동안 내내 봤지만 연대 문제가 어려운 적은 3년 전. 그것도 한 3점짜리 문제가 나왔었고요. 최근 3년, 2년 동안에는 겉만 보기에는 진짜 어흥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와,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하는데 막상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본 유형만 알고 있으면 아, 제가 맨날 파이널 할 때 제가 연대 수업은 수리노트 제가 푸는데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해요. 47초, 1분 2초라고 얘기하면서 답을 얘기해줘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냅니다. 진짜로 수학을 포기한 애들은 나 수학을 포기해서 못 건드리겠어라고 하는데 수학을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개념 갖고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문제를 뽑고 싶으면 수학을 어려운 문제를 내죠. 이거는 수학을 포기한 애들을 걸러내고 싶은 낮은 허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어도 같은 역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영어를 잘하는 애를 뽑으려면 되게 간단합니다. 영어 제시문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 4개 중에서 2-1번 문제를 영어로 작문하게 하면 돼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애를 뽑을 수가 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포기한 애들,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빈칸 빵점 맞아도 작문 독해.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70점대 후반만 나오더라도 연대 영어 제시문 독해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만으로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데 다 못해도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기에는 연대는 경쟁률이 되게 높고 우수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진짜 문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이 논술 준비 같은 거를 덜 하고도 붙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못 푸는 아이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디테일, 자세하게 사소한 부분을 자세하게 쓰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진짜 성적, 물론 굉장히 멍청한 아이가 뽑힌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똑똑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충분히 도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수학이 포기 없이 둘 다 최소한 3등급 진짜로 저 수학 5등급도 본 적도 있고 영어 4등급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랑 수학이 3등급 이상이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가끔 운 좋게 나오는 3등급이 아니라. 그리고 논술을 2장 쓰는데 내가 최상위권이라서 나 어차피 서영고를 쓰고 2장만 논술을 쓸 때 연대 쓰는 거 맞지만 어차피 나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막 뭐 건대 세종대 이런 거밖에 못 쓰는데 그래도 저 2장밖에 못 쓰는 걸 한 장을 연대를 쓰고 싶어요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더 위의 학교를 쓸 수가 있으니까 4장 이상의 논술을 줄인다면 전 충분히 이걸 도전을 시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자, 수능 최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맨날 애들한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수능 날 니네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 애들이 막 뭐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 있다. 이렇게 울면서 막 눈물 꾹꾹 참치면서 맨날 제가 농담처럼 해서 애들이 잘 안 믿는데 저는 실제 수능 날 저녁에 걔네들 통화 붙잡고 밤 1시까지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끊을 수가 없어요. 울고 있는데 딴 애들이 전화 오니까 끊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보는 점수를 많은데도 태반입니다. 저는 제가 원서를 거의 제가 지정해주는 편인데 제 애들은 육모, 구모에서 나온 적이 없는 점수를 아이들 말만 믿고 써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에서 안 나오면 넌 이걸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한 번도 성적이 나온 적이 없는데 다들 마음은 잘 보고 싶죠. 최저를 못 맞추면 시험도 못 보러 가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절반 이상 애들 막 절반에서 막 6장 쓸 때 막 모든 애들이 3장, 4장 이렇게 막 80% 최저를 맞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절반이 날라가요, 절반이. 제 애들이 막 성대, 제 원서 쓴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자가 50명. 그 다음에 막 외대 같은 경우는 70명 막 이렇거든요. 근데 외대 파이널, 물론 위에 잘 봐서 정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온 애들도 한테요. 저 10명 가까이 된 애들이 있고 하는데 외대 파이널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30명, 40명밖에 안 됩니다. 성대는 맨날 막 작년 서강대는 막 50명도 넘었었었는데 마지막 수능 전날에 파이널 때 20명도 못 옵니다. 오, 최저가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와, 그 절반이 날아간다는데. 제가 항상 제 자랑이 뭐냐고 여쭤보면, 물어보면, 전 항상 1초의 망설 없이 얘기합니다. 입결이라고. 제가 100명, 110명 정도 가르치면 합격자가 매년 30명 가까이 되니까요. 저는 진짜 최고의 합격률이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30% 합격률이 아닙니다. 제 생각 절대로. 그건 사기죠. 애들이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매개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추면 아까 얘기한 그 20명 중에서 성대, 서강대 2명, 3명 붙습니다. 최저 맞춤 붙으면 아까 걔네들 중에서 10명은 붙어야죠. 글을 못 쓰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는 중요하지만 논술을 준비 안 하고 전 두 가지 맨날 본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꾸준히 한 애들이 있고 마지막에 파이널만 온 애들이 있습니다. 성적은 심지어 후반 애들이 더 좋은 경우도 더 많아요. 얘는 최저를 맞추고 온 것들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중에서 막 성대 한 번, 그다음에 중대 한 번, 뒤에 수능 최저 맞추고 논술만 배우러 파이널만 들어온 애들 중에서 합격한 애들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애들 중에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이런 경우는 있죠. 1년 동안 준비했다가 수능 최저 하나도 못 맞춰서 재수하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판에 돌아서 한 애들. 근데 만약에 수능만으로 뽑는다고 하면 공부 잘한 애들 뽑을 건데 저는 제 애들 성적을 다 알잖아요. 수능 최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로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잘하는 애들이 붙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 최저만 맞춘다고 했을 때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내신이요. 제가 작년에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경희대랑 이대가 원래는 내신을 보는 학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논술 10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가 최저가 높은 편입니다. 3학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3학년에 맞출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여자애들은 제 애들 중에서 이대한테 다 썼습니다. 이대. 내신 진짜 안 본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이대 쓴 애 중에 파이널 마지막에 12명 왔었었는데 이대가 총 5명 붙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중에 6.8인 애가 있습니다. 내신. 그 다음에 특목고 그러니까 다 특목고죠. 6.8도 특목고고 5.3도 특목고입니다. 제일 높은 애가 쟤들은 그렇게 내신 잘하는 애가 없어서 3점대? 내신이 1, 2점대 애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논술 안 합니다. 그 힘들고 못 알아요. 항상 논술에서는 내신 3점대면 굉장히 높은 것들이고 4점대는 제가 만점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냐면 내 애는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고 쟤는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붙었는데 제가 내신을 더 잘하네? 내신 잘해서 제가 뽑힌 건가? 아닙니다. 걔가 더 글을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항상 준비를 하는 것들이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건 밑에 학교들이에요. 내신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내신 비중이 20%, 30% 들어간다고 내신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학교별로 벌어지는 편차 구간이 있어요. 논술 100%라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1등급은 20점, 2등급은 19.8, 3등급은 19.6, 4등급은 19.4 이런 식으로 가다가 6등급에서 19점 떨어지고 난 다음에 7등급에서 15점, 8등급에서 7점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는 6등급까지는 괜찮다. 7등급부터 안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라서
그 학교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 벌어지는 구간이 4, 5에서 벌어지는 학교들이 있고 5, 6에서 벌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5등급 이하는 뽑지 않겠다. 6등급 이하는 마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학교들은 최저를 안 보거나 아니면 더 입결이 낮은 학교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저도 안 보게 되면 수능을 올려낼 수가 없는데 내신까지 안 보게 되면 너무 낮은 학교에 아들이 붙을까 봐.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들인데 너 사기꾼 아니냐. 제가 처음에 첨삭 시작할 때 이제 뭐지? 제 로스쿨 동기들 이런 애들한테 첨삭을 처음 시켰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자기 논술 해본 적이 없다. 형이 하자고 하는데 논술 해본 적도 없는데 형이 하자고 하니까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내가 애들을 잘못 망치면 어떡하냐 애들 걱정했었는데 걔네가 어차피 서울대 연고대 나와갖고 로스쿨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걔네들은 글을 제 처음부터 본 적이 없고 저한테 이제 그 세제 수업을 저랑 이제 세미나처럼 하면서 제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첨삭을 시켜서 글을 하는데 걔네들이 첫 주 끝나고 얘기합니다. 첫 주 끝나고. 걔네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애들과 제가 그 전에 점수를 매겨놨던 애들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적과 관련된 경우도 있는데 가끔 어떤 애들도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얘는 진짜 얘가 어떻게 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걔가 성적은 뭐 수능 성적 같은 건 더 우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은 우와 얘는 진짜 왜 얘는 여기 밑에 봐 영대를 안 준비를 안 해요라고 하는데 걔는 진짜 공부를 진짜 못하는 애도 있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만약에 수능을 잘 반을 뽑고 싶으면 논술 전형으로 맞추를 뽑는 게 아니라 정시를 늘리면 됩니다. 내신 잘하는 애로 뭔가 변별을 하고 싶으면 그냥 종합이나 교과 전형을 늘리면 됩니다. 논술 전형을 따로 본다는 건 논술로 뭔가 변별력이 있고 논술로 내가 더 우수한 애들 뽑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하는 것들이지. 자꾸 제가 제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 갈 수 있는 논술 전형을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또 다른 우산을 뽑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지. 글로 변별력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제 수업을, 그러니까 어디나 논술학원 가서 수업을 듣고 나서 답 쓰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답을 듣게 된다면, 이래서 내가 뭐지, 논술에서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여기서 항상 걱정되죠. 우리 애는 무식한데, 책도 안 읽었는데, 글도 한 번 써본 적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자꾸 오실 때도 우리 애는 글을 잘 써서요라고 오는데 이게 저희가 바칼로레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생각 삼다 뭐 물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써본 애들이 논술도 금방 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써봤는데 논술 답도 못 쓰지 않습니다. 똑똑하다면. 우리 애는 멍청한 것 같다.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조나단보다 우리말을 잘할 수 있으면 글을 읽고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은 지다음에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냐해서 그 다음 선생 탓이지 논술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어렸을 때 독서를 하나도 안 했어도 와서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고3 논술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제 자랑입니다. 제가 짱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지? 그냥 뭐 이걸 좀 바꿔야 되긴 하는데 이게 한 4, 5년 전 소개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요새 최근 소개들도 바꾼 게 있는데 약간 제가 게으름을 피우다 못 바꾸고 있어서 올해쯤에 한 번 더 바꿀 생각입니다. 뭐 큰 내용은 바뀐 건 없습니다, 애들이. 찬양하는 건 비슷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어디 쪽에서 가지고 있는지 제가 샴표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김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리해서 물어봐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일단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은 한 5개 정도 전달해 드렸는데 채팅창을 네네. 한번 보시고 예,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 논술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시간이 있긴 한데 한 제가 한 고대 논술은 그 전에 한 5년, 6년 가까이 제가 쭉 수업을 해봤었고 합격생도 많이 봤었었는데
아예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일주일 동안 딱 논술에서 없진 않습니다. 한 명 정도는 봤어요. 근데 떨어진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해도 뭐 어차피 원서 썼으니까 야,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하지 말라 이 정도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고대 논술을 준비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수능을 좀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을 듣고 나서 써보고 이 정도 기본적인 유형을 연습한 다음에 기본기를 쌓아놓고 뭐 구모 정도 끝난 다음에 아니면 2학기 방학 동안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학생이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해봐야죠. 아, 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이 부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봤는데 요거 정도 준비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아직 그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약간 비관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준비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 논술은 수능 다음 날 복불복이라는데 성대 논술은 기본 모든 학교들 중에서 모든 논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논술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성대 논술은 굉장히 모든 학교들의 기본 형태를 갖고 있어요. 복불복이라 하기에는 아예 논술 하나도 준비하는 애가 파이널을 정확히 뭐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대 논술은 진짜 똑똑한 애가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한 번만 수업 듣고 해서 만약에 출 수 있으면 진짜 좋은 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대 논술은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들인데 그게 되면 바로 붙는 겁니다. 그걸 복불복으로 표현하는데 아니요. 성대는 단기간에 확실하게 똑똑하게 이해하면 좋은 답을 쓸 수 있는 유형을 갖고 있는 학교라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나 가서 복불복이라 저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준비를 안 하고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성대 논술에 가서 성대는 그런 학교 아닙니다. 그다음에 최저가 논술 실력보다 우선이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도 높였는데 제 애들 중에서 제가 많이 붙여서 절반이 붙은 거지. 그래도 이대는 실질 경쟁률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뭐 10대 1, 뭐 15대 1도 안 될 거다. 어떤 데 한 자리다.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원이 3명이면 30명은 남아있는 겁니다. 논술 준비한 애들이. 내가 논술을 못하는데 27명을 못 제끼면 떨어지는 거죠. 10명이면 100명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논술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붙을 확률이 높은 것과 최저가 중요하니까 논술 하나도 못해도 붙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는 생각보다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수 제한도 없고 길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써본 애가 붙는 경우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놈은 논술을 가르치니까 맨날 이렇게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학원은 집 근처에 많이 사람의 아이들 성향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큰 곳에 가서 자란 아이가 있고 작은 곳에 가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두 군데 학원을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일산 같은 경우에 가면 30명, 40명, 뭐 첨삭 선생님도 3명씩 있고 그때는 전 큰 학원이니까 애들 막 저 3주에 한 번씩 보고 어떨 때 2주에 한 번씩 보고 그건 큰 곳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일산도 지금은 큰 반이 12명, 13명, 15명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저를 매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지? 직접 보는 때의 장점이 있고 큰 곳을 볼 때의 장점이 있어요. 큰 곳 볼 때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적극적으로 애들하고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봐줄 때 그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보다 그 또래 첨삭선생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애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같이 경쟁력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큰 곳이 좋습니다. 근데 막 요새 MBTI 뭐 I라고 하죠. 기빨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나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은 저희 딸이 딱 그럽니다. 저희 딸이 인강도 못 듣고 큰 학원에 보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작은 곳이 오래도 괜찮습니다. 지방이요. 저는 항상 얘기지만 예, 압니다. 지방 논술 준비가 어려운데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수업이라도 들으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도 그런 분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온라인 수업의 단점들이라고 하면 이제 첨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약간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단 분명히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우선 다른 질문들은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평소에 궁금했던 점 예, 추가로 예, 여쭤보면 이게 예, 이 고려대 운수나 이제 이게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최저가 좀 세게 걸려 있잖아요. 예, 예. 뭐 경영은 거의 애들 말로 미친 그렇죠, 최저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면접 수업을 하지만 이게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어차피 최저 못 맞추면 시험장에도 못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 네네. 중에서 혹시 이런 부모님들한테는 선생님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최저 맞춘다고 붙여주는 게 아닌 건데, 음, 아예 준비를 안 하시고 할 거면 원서를 안 쓰실 거면 상관없긴 한데, 원서 쓸 거면 이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못 맞추면 의미가 없는데, 최저만 맞춰도 의미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물에 안 빠지면 상관없잖아요? 이걸 왜 입나요? 라고 하시는 거랑, 물에 빠질지 모르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뭐 괜찮으니까 이것도 빵꾸난 거 입을게요. 라고 하실 거면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같이 준비를 하셔야지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아예 논술을 안 쓸 거면 상관이 없지만, 논술을 쓴다고 하면 그 최저를 맞추면서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논술 준비가 만약에 뭐 학원에 다닌다고 해봤자 일주일에 4시간에다가 뭐 준비한 시간 한 시간 또는 인강 준비한다고 딱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4시간, 5시간도 준비할 시간이 정시할 때 준비가 없다. 그럼 학교를 낮춰야죠. 어차피 체를 맞춘다고 못 가는 건 똑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 논술 복불복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저는 성대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예, 애들이 예, 맞습니다. 와가지고 아니 뭐 우리 학교 누가 그냥 수능 다음날 하루 학원 다니고 가서 붙었어요. 뭐 이런 것들 하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성대 유형의 특징 때문이군요. 그거는. 예, 그쵸. 음, 성대가 제시문을 여러 개 줘요. 제가 맨날 논술 얘기할 때 애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시문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답을 쓰는 것들인데 이게 성대는 처음에 제시문을 자세하게 주고 난 다음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것들을 전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아는 애들한테는 처음 쓰는 애들 잘 쓰겠습니다. 성대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한 번만 어려워요. 인생에 한 번만 어려운 게 성대 문제입니다. 처음 써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계속 쓰면서 2번에 풀리는 경우가 있고 3번에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만 처음에 푼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애가 그 다음에 시험날 보고 하면 어제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도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지 뭐 성대는 되게 뭐 아닙니다. 저는 제일 확실하게 제일 많이 준비한 애가 이런 경우에 제 처음 번에 붙긴 했었지만 성대가 준비한 애들이 가장 자신 있게 붙은 학교로 자신 있게 많이 붙은 학교들 중에 성대가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복불복 아닙니다. 음. 뭐, 선생님 이게 보통 논술반들이 학원 가보면 이제 뭐 연고서성 이제 고대가 요새 들어갔으니까 뭐 연고서성 반이 있고 지금 시기에는 그다음에 네네. 명문대반? 아니 명문대반도 잘 없는 데들도 좀 있죠 아직까지는. 그쵸, 그쵸, 이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이화여대 논술 준비할 거다. 그러면 어느 반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지금 시기에 지금은 명문대반. 이제 아마 대부분의 학교도 연대하고 그 외 학교를 나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리논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안 들어가니까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 제시문 나온 학교도 이대 인문 원, 그 다음에 외대 어문 계열 이쪽만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더 이상 영어 제시문 나온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준비하는 것들은 물론 최저의 경우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나누냐면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유형별로 3월 말까지 준비시킨 다음에 4월부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부터 나눕니다. 연대 준비할 반이랑 그다음 그 외 학교를 준비할 반. 그러니까 이대를 만약에 이대만 준비를 할 거다. 물론 학교를 하나만 준비하지 않겠지만, 근데 연대 이대를 준비했다 그러면 당연히 연대반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렵게 준비하는 거지 밑에 학교가 이대가 연대랑 전혀 유형이 안 맞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대신 더 어려울 뿐입니다. 올해는 이 반에서 순환을 좀 약간 일찍 틀어야 되는 게 고대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돼요. 5월, 6월 달쯤에 고대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미리 기본 연습을 시켜놓고 옛날에는 삼자비교 이런 것들도 같이 시켰었었는데 요새 그 비중을 약간 줄이고 고대를 약간 준비를 시킬 것들이고요. 그 외 학교들, 그러니까 연대를 내가 안 쓸 거다. 그러면 그냥 명문대반이란 일반 유형반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반은 왜 하는 것들이냐면 연대반은 나중에 7월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가까이를 연대 문제만 풉니다. 그러니까 딴 학교를 내가 연대를 안 쓸 거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비효율적이라 안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반은 명문대반이라고 되어 있는 반들은 연대만 제외한 모든 학교 문제를 성대부터 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접해보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학교를 봤었을 때, 아, 이런 유형들을, 더 익숙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애는 이대밖에 안 쓸 건데, 지금부터 딱 집어서 이대만 준비하면 안 되나요? 지금 딱 집어서 경희대만 준비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를 하면, 슛도 넣어야 되고, 전략 전술, 수비 전술도 연습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드리블이나 체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전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파이널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단계예요. 그 학교에 맞춰갖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뭐, 경희대 파이널은 경희대 답안을 쓰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대 파이널은 이대 답안을 쓰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학교만 준비해서, 뭐, 붙을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인 유형들이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교를 본다고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드리블을 못 하는데 갑자기 이대일 수비 전술 연습을 하고 레이업 전술 이런 것만 연습을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게임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를 만약에 진짜로 딱 하나만 쓸 거다. 그러면 딱 그렇게 하나만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 개, 저는 논술 쓸 때 한 장 쓰는 학교 아이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세 장, 네 장을 쓸 것들인데 문제 유형들이 학교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차이가 난다면 학교별로 하나씩 하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비교, 적용 설명, 비판 평가, 대안, 뭐 견해 이런 기본 유형이랑 심화 유형들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학교별로 약간의 조정들이 나와 있어 야지 여러 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지 하나만 맞춘다고 하면 나머지 세 개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본기를 쌓아놓고 파이널을 가야 항상 훨씬 더 큰 효율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모든 학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들이지. 오히려 지금은 학교별로 유형을 준비하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그 재수생의 입장에서 논술은 어떻게 같이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신경이 분산되니까 안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재우생들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년보다 종합으로 그러니까 논술을 안 했던 아이들은 왜 하냐면 이미 작년에 내신으로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타협안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6장을 다 쓸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하는데 저 학교를 붙었으면 갔을 건데 쓰려면 더 낮은 학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논술을 처음 재수할 때 시작하는 경우가 우선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종합으로 다 해서 떨어질 것 같아 밑에 학교는 가기 싫다고 생각하면 논술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요. 음, 그리고 논술을 준비했던 애들은 그냥 또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논술을 준비했을 때 나머지 갈 수 있는 게 수시로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논술을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재우생들은 제가 지금 12월에 온다고 하면 놀고 오라고 보냅니다. 음, 지금 제일 어차피 시험장까지 1년 동안 배워서 논술까지 시험 보러 간 재우생들이 1월, 2월 달에 논술을 다시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걔네들은 이제 3월, 4월 지금 올해는 고대가 그나마 생겨갖고 작년에 좀 연대까지 준비했던 애들한테 한 3, 4월 달에 이때 오라고 한 게 고대 준비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좀 빨리 오라고 했었지. 보통 한 4월, 5월쯤에 재우생들은 제가 부릅니다. 그때쯤 이제 맨날 저한테도 언제부터 다시 가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 한 4월쯤 알아, 5월쯤 알아,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전에 너무 쉬워서 시험 보러 갔던 애들 다시 와면 너무 쉬워 보여서 막 우리 긴장감 떨어지고 타성이만 졌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글 안 쓰고 놀아봐야 여기 와서 다시 글 못 쓰는 것도 깨닫고 또 준비하는 것들이지. 재우생들은 거의 대부분 병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재우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기도 해요. 항상 제가 맨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재우생들이랑 현역생 중이랑 반반인데 숫자가 현역 애들이 더 많으니까 재우생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네네. 작년이 작년에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여름에 원서 쓸 때 다시 컨설팅을 왔는데 예, 예. 수시 학종으로는 이제 뭐 전혀 기대하는 거 쓸 수가 없으니까 육론수를 쓰겠대요. 근데 예, 문제는 예. 뭐냐면 얘가 이제 고3 때도 논술을 한 거예요. 이미 내신이 안 예, 좋은 예, 예. 상태라서. 그래서 논술이 한한과 예비만 받고 다 떨어졌는데 예, 예. 논술을 쓴다고 하면서 그때가 8월 말 9월 초인데 그때까지 논술학원 안 다닌 거예요. 하나도. 예, 예. 어.
그리고 그럼 이제 원서역분 다닐 거야 그랬더니 원서역부도 안 다니고 파이널만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될 텐데라고 되게 뜯어 말리다 결국 파이널만 갔고 또 안 됐거든요, 다. 예. 어, 이런 경우에는 이건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애들은 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했다고 하면 계속 네. 까먹고 있는 겁니다. 계속 까먹고 있는 건데 음, 1월 2월 달에 바로 부르지 않는 게 그만큼 까먹었더라도 시험 시작하는 애보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면 오히려 더 막 열심히 안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마이준으로 생각하는 게 연대나 이런 거 쓸 거면 4, 5월 그리고 최소한 6목 끝나고는 바로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거기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지금도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어차피 재수할 건데 논술은 너무 확률이 낮아서 뭐 수능 준비만 하다가 논술은 파이널 말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쓴다고 해서 막진 않습니다. 그럼 파이널을 오랜만에 하면 반갑긴 한데 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진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걔네가 언제만 간절해지냐면 수능이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망했을 때. 그럼 1년 동안 준비하지 않았던 애를 논술을 준비해서 막 되게 간절하게 준비를 하는데 1년 동안 준비해서 떨어진 학교가 파이널 3번 들었다 붙을 거면 작년에 못하러 이렇게 했겠어요, 애들이 다. 그래서 항상 재우생들도 저는 제가 원래 보통 때는 이제 원래 붙은 애들한테 연락 안 하고 떨어진 애들만 연락하는데 제가 꼬시려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라고는 안 하는데 만약에 재수를 하고 있을 때 제가 6월, 7월 달에 마지막 문제를 보냅니다, 애들한테 다. 논술을 안 볼 거면 상관이 없는데 논술을 진지하게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뭐 선택은 네가 정시를 준비할 거면 선생님 뭐라 안 할 건데 만약에 논술을 생각해서 생각이 있으면 지금은 다시 와야 된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작년에 준비한 것까지 날아간다. 라고 딱 고타 한번 문제를 보내거든요. 저는 최소한 재우생들 다시 시작하려면 육모 끝나고 부모 시작하기 전에 방학 동안 다시 시작해서 감을 찾아야 합격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아직 다른 질문들은 그래서 하나만 더. 저는 예, 면접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 작년에 저랑 면접 수업했다가 이제 지시험 면접 같은 거 했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예, 예. 뭐안 되는 요인이 아니 다양하니까 뭐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처음엔 조금 이제 다른 쌤한테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게 뭐 제가 꼭 잘못 가르쳐서 걔가 떨어진 건 아니겠으나 한번 그걸 바꿔보는 게 더 약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선생님 어떠세요? 논술은 어떤가요? 저는 예를 들면 1년 동안 배웠다라고 하면 선택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작년에 시험을 다 봤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뭐 어떻게 떨어졌든 다시 탓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맞았던 애들은 다나원 갔다 오고 다시 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기껏 틀이 쌓아놓은 게 있는데 다나원 가서 잘못 다 다르게 배우고 나면 기본대로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는 것들이니까 되게 흔들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1년 더 하는 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혼란만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시 오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저한테 안 온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애들은 아마 이제 저랑 안 받은 거니까 애들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보통 저는 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생님들한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오히려 딴 학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저한테 온 애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다를 수 있다. 음, 원래 선생님이랑 물어봤을 때 선생님 네 스타일 건들지 않을 건데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안 맞는 것 같으면 네가 판단해서 다시 옮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 스타일에 따라 다는 것들이지 굳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업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흡수했는데 그렇게 써서 떨어졌으면 바꾸는 게 낫겠지만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음, 있는 것들을 다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애들은 보통 저한테 다 거의 뭐 다시 옵니다. 거의 했던 사람들도 오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음. 선생님 그 논술 시간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 지금 제가 아, 아니고 오늘 또 논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 그냥 그 수업하시는 그 장소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반별로 좀 애들 구성이나 이런 게 좀 특징이 있나요? 지금 이제 뭐지 대치 메디스카이 랩에서 하는 저 토요일 저녁 수업은 연고대 집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이 좀 잡혀 있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아예 좀 현역 아이들은 재우생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긴 한데 음, 현역 아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를 보고 음, 글이 괜찮거나 이런 경우에만 저쪽 반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오전반은 그래서 약간 비워놓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저기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신규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서는 네, 하나 더 열어놓고 하려고요. 그 네, 다음에 일산은 두 타임이 있는데 음, 한 타임은 항상 1시 반 타이밍이 연대 집중반입니다. 그 음, 다음에 저녁반이 명문대 집중반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오후반이 사람이 많고 아마 음, 나중 가면 뒤에 반이 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음, 마포는 두 타임이 있는데 이제 저 목요일 반은 아직은 오픈돼 있지 않았어요.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 저 반은 이제 명문대 반인데 일요일 날 저 마포반이 이제 연대반으로 바뀌면서 연대에서 못하는 아이들을 신규 아이들이랑 모아서 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모으는 반이 저 목요일 날 마포반입니다. 그리고 수지랑 영통반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 한 타임밖에 안 열려 있어서 음, 우선은 조 상태에서 각자 반을 운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 봤었을 때 연대 아이들이 많으면 명문대 아이들을 이제 뭐 대치나 이런 데로 부를 겁니다. 음, 그다음에 영통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보관은 하나는 수지대 영통은 좀 가까운 편이니까 네, 하나는 연대반, 하나는 이제 명무대반으로 해서 요 반대를 서로 이제 트레이드 시켜갖고 하나씩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5월 정도 그때쯤 결정해도 괜찮으니까요. 네. 이거 내신 기간에도 그냥 다 수업 내신 하시나요? 기간에는 네, 한 주는 휴강을 합니다. 네, 음, 뭐 보통 원래는 2주 휴강을 했었었는데 음, 이게 이제 아이들이 내신 휴강하지 않는 애들이 오히려 이제 열어달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네. 그러면 또 내신 준비하러 빠진 애들이 너무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아예 한 주도 안 쉬진 않고요. 최대 2주? 1주는 쉽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신을 많이 안 쉬는 게 논술은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언어로 관련된 과목들은 안 하면 그냥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3주를 쉬면 한 달 쉬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해요. 한 달 쉬면 내가 논술을 했었나? 이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물론 했었으니까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지만 훨씬 쭉 했던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는 그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게 제 목표라서 한 내신 기간에 부담 가지 않게 시험 기간 중간에 논술하러 올 수는 없으니까 그 전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 주를 쉴 거고 그다음에 재수생이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뭐지? 그 전 수업을 열어놓긴 할 건데 보통 2주는 한 주는 제가 특강 형식으로 운영해서 진도에 영향 없게 하고 한 주는 휴강을 합니다. 내신 기간에도. 아니, 논술하면 이제 내신을 어느 정도 놓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애들이 내신을 신경 쓰나 보죠? 제가 맨날 이렇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논술을 한 애들이 집에 맨날 내신을 집에 던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월, 7월 달이 생겼을 때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와면 이제 학교에서도 막 뭐라고 하고 뭐 내신으로 종합을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원래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내신을 잘할 수 있었는데 논술 준비하다가 내신을 던져갖고 내가 종합으로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완전히 애들이 막 멘탈이 깨지는 경우를 초반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험 기간에는 무조건 내신해라. 음, 논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수능 공부한다고 하니까 1, 2주는 무조건 해라 하는 데까지는 어차피 대부분 던질 거라서 3, 4등급, 5등급까지는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놓고 나중에 네가 결정을 하고 할 때 해야지 지금 모든 걸 나한테 12년 동안 공부를 못한 네 탓인데 왜 1년 만난 나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냐라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질문들은 다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조금 하고요. 네. 여기 이원생 논술 강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연락처가 공유가 됐나요? 앞에 있었나요? 아, 제가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채팅창에 좀 쳐놓을까요? 네, 채팅창에서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면 네. 직접 네. 연락하셔도 되고, 전체로. 네, 공유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역시 제 연락처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예. 다른 설명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